네,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지금은 문재인 겨냥한 테러 첩보가 입수됐다.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썰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라든지 태극기 들고 나오는 집회, 그 집회에서도 거의 뭐 발악에 가까운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냐면은 저는 그때 시절에 살지도 않았지만 제 2군가국 시절에 뭐 장면, 뭐 신익희 이런 분들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이승만과 대결하려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석연치 않게 느끼는 측면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첩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경 쓰일 문제라는 게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요. 대선 1위, 대세론 후보가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참씨 엄청난 이거 혼란이다. 무슨 나라 자체가 아마 어마어마해진 상황이 될 거예요. 구한말도 아니고 진짜 그런 류의 어떤 시도를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멸종을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박사모나 소위 탄기국 집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소수 의견이라고 보고 또는 일부가 우리가 품어야 할 아픈 상처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몇 개월 탄핵 직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탄핵 직전에 누가 움직였냐면요. 다른 탄기국도 없었고요. 다른 단체도 없었어요. 오로지 반대하는 단체가 엄마부대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엄마부대가 최초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고요. 그분들은 겨우 돼봐야 7, 8명 수준이었습니다. 주옥순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러다가 박사모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탄기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 제가 집회를 갔을 때는 이 집회가 커지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헌재 앞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탄기국 아이들이 1인 시위를 하는데 그 옆에 주옥순의 엄마 부대가 1인 시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10m가 안 되니까 떨어지세요 하니까 자기들 둘이 싸웠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내부에서도 뭔가 충성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누구한테 내가 더 박근혜 탄핵 기각을 위해서 투쟁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구차하게 하냐면 3개월 전에 박사모 집회와 지금 오늘 현재의 탄기국의 집회의 발언들을 보면 쭉 테러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 집회에 참여해서 선동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동이 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 넘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헌재 앞에 그 다음에 벙커 넘버원 앞에 국회 앞에 그 다음에 특검 사무실 앞에까지 대규모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발언을 보면 3개월 전과 지금은 한 200배 정도 굉장히 전투적이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박근혜가 계속 고집을 피고 있고 그다음에 JTBC 태블릿 PC가 조작된 PC라고 저희들이 거짓말을 선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모두 다 야권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잘못이 없고 최순실 친구 하나 잘못 가지고 대통령을 직을 내놓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저것들이 북한과 내통하면서 박근혜의 애국적인 시민을 몰아내려고 하고 영웅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모략한다. 이렇게 내부적인 소통이 오고 가서 이게 결국은 어떤 현상이 그들한테 벌어지고 있냐면 집단 극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테러를 해도 정당화되게끔 이미 의식화가 되어 있다. 난 이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지금 그들의 수준은 조금만 한 번만 불을 누가 질러주면 박근혜가 질러주든 누군가가 질러주면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테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 이거는 현장에서 박사모들하고 몸을 맞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경찰이 뭐 무조건 때립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3월 1일 이전 좌우로 해서 박근혜가 메시지를 남기거나 또는 여기에 대리인단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거나 또는 이들을 지금 리드하고 있다는 김진태나 이런 아이들이 몇 마디 던지면 실제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 긴급
24시간 근접 경호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접 경호 집에까지 24시간 서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서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서 있고 이러면서 같이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은 지금 근접 경호까지 지금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됐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막상 그들하고 광장에서 맞부딪혀 있는 우리 촛불 시민들, 저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스스로 무장을 하고 각오를 갖고 흉기를 쥐고 습격을 해온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은? 경찰이 지켜주지 않고 방조한다고 든다고 치면 우리가 자경단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방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들이 하는 폭행이나 폭력행위가 뻔히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럼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또 뭐 어떻게 우리는 그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요.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빨리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문제는 이제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문제의 주제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민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문재인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그렇죠. 그쪽이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 문재인 테러를 위한 특공대 모집 예. 그런 첩보라는 거잖아요. 네. 테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심각한 총칼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백색 테러라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뭐 계란과 밀가루를 범벅 씌운다라든지 이게 이런 게 있어.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새끼들이 다 했냐고 분노하겠지만요. 반대로 말하면은 저들이 봤을 때 저게 괴수한테 막 밀가루나 계란 같은 걸 뒤집어 씌웠을 때 느끼는 통쾌한 복수심 같은 것들이 발동하면요. 움츠리고 있던 그 샤이 보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엔 악이잖아요. 그 악에 대해서 응징을 했다. 자, 우리도 이제 숨어있지 말고 일어나자.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크 기사나 게 가짜 기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라도 전주에서 제가 직접 음성을 제보받았는데요. 국민의당의 전주의 정치인들이 특별법이 기간 연장을 문재인이 반대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런데 이거를 택시 기사들이 나불거리고 다녀요. 그러면 전주에서는요. 문재인이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특별법 기간을 연장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긴 얘기 하고 있네. 문재인이 왜 그걸 반대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자꾸 들으면 맞아요. 전주에서는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재인이 저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탄기국 집회를 가면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저 북한 세력, 종북 세력들이 날조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위 사실의 근원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공대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특공대를 모집했으면 예전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들만의 세계에서 외부에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보가 공유되면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집단 극화 현상에서 오히려 자기가 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1인 시위 자리마저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서로 내가 더 박근혜에 충성할 거야 라고 충성 경쟁이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지금 사실은 밀가루 던지거나 계란 던진 거 상상을 전 넘어서 이미 더 이상의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그거는 모르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미지화 시키긴 좋아요. 그렇죠. 밀가루 먹고 계란 먹고 하는 게. 옛날 촛불 집회를 했던 노선들을 얘네들이 스스로 자기들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우리의 역사적인 길을 그들의 발로 더럽히는 행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온갖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써대겠지. 촛불보다 더 횃불보다 더 큰 움직임을 우리가 보였다. 우리가 이런 집회를 했다라는 걸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독단적인 저런 걸 치러놓고 저들이 저걸로 일종의 선동 정치를 하는 꼴을 어떻게 깨트려줘야 될지 우리들도 한번 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답이 하나 있어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 냅둬 그렇게 살게. 아니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님은 이제 거기가 10만 명 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인구가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다 모아서 10만이라 그러면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사회에나 또라이는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시민들 폭행하고 하는 게 결코 그들의 세력에게 유리할 게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쩌면 박근혜 하나가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영향력 중에는 정말 우리나라 보수로 가는 세력들이 저렇게 나쁘고 찌질하고 못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집권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걸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단은 봐요. 크게 보면. 예, 맞아요. 맞긴 한데 구체적 지금 문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찌라시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되는. 이 정치권이 나서면 진짜 파국으로 갑니다. 정치권들은 조용하고요. 지금 본연의 업무를 하는 놈이 해야 돼요. 검찰 새끼들 뭐 하는 겁니까? 경찰 뭐 하는 거죠? 지금 테러 청년 암살 살수단을 모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황을 잡았으면 인지를 했으면 검찰 경찰이 움직이고 또는 이게 지금 관변단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여서 지금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자가요 촛불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요.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청년 암살단 이렇게 지원단 모집해서 언제라도 죽음이 준비된 자 유서를 작성하고 오세요 몇 시까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해서 반대로 박근혜 암살단 지원 모집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촛불 시민들한테 문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퇴진행동 압수수색 하죠. 관련자 전부 줄소환이죠. 이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지금 박사모나 탄기국 집회에서는 검찰이 움직이지 않죠? 이게 바로 저는 지금 아직도 우병우 사단과 박근혜 권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기관에 곳곳에 숨어 있다. 이들이 지금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 만약 이 누명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이 지금 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월 1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시발점, 임시정부의 원류이기도 한 3월 1일 날 친일파 부역자들을 옹호하는 집회를 한다는 게 자체가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3.1 운동이 어떤 거였는지를 자꾸 모르는 까먹고 거지. 오인을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3.1 운동 때에 이완용이 했던 말들 같은 거를 한번 보세요. 저들이 뭐 선동이 돼가지고 그런다. 하나도 바뀌지 않을 텐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1 운동 자체를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이 지금 그 극우파들이 촛불이나 이런 시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알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그들이 그러니까 친일파의 그 정신이 그대로 독재 정권으로 이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지금 3.1절에 자신들의 봉기의 날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역사 인식 자체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자고 하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뭐 테러설, 그게 그 이야기를 그냥 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이 직접 언론에 한 얘기예요. 구체적인 첩보가 들어와서 지금 경호를 강화했다. 예비 후보라서 공식적인 경호가 안 붙는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선까지 경호가 붙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설이 돌면 있잖아요. 야당 후보들 움츠러들어요. 하루에도 일정이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를 모르니까 움츠러들게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언제쯤 정상적인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마치 핵발전소 같은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면 늘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한테 화가 난 건 뭐냐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 후보하고 헌재가 8명이 근접 경호까지 하게 되는 비상사태에 도래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긴박하게 테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의 여권 관계자들과 관료들이 이걸 부추기는 뉘앙스가 보이고 있다는 게 전 더 분노스럽고요. 이런 일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벌어진다면 황교안과 검찰 그리고 경찰들이 저는 국민으로부터 사실은 그 지탄을 면치 못할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헌재 재판관들을 근접경호까지 했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중요한 상태예요. 때라는 거지.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테러 문자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했나요? 경호 안 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도 경호 안 했어요. 근데 왜 지금 경호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첩보 때문이거든요. 문재인뿐만 아니에요. 지금 사회에 주요 인사들이 있잖아요. 또 권선동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날뛰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해야 돼요? 검찰과 경찰이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예. 테러법 통과시켰잖아, 지들이. 진짜로 미친 것은 박근혜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앉아있는 자가 미친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어 놔서 국민들이 안 되겠다는 헌법 위반했으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그래서 탄핵 맞고 헌법재판소 가서 지금 판결 받아와 이 상황이라고 하면 박근혜를 지키네 마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준법.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 준법을 지들이 안 지켜.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계속 준법 세력이라고 해요. 걔들 말의 논리 모순이 그거잖아요. 뭐 국민들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군가가 거짓말로 선동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자극적인 발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짜증나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경호는 확실히 강화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짤막하게 이런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유승민이 최근에 발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유승민 쪽이라면 그나마 경제 쪽에서는 상당히 열려 있는 측면이 있어요. 새누리당 유해 후보들 중에서는.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이상하게 유승민 자체가 사드라든지 꼴통스러움을 못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약이에요. 여가부 폐지하겠다 처음에 그 발언이 있었어요. 여가부 폐지하겠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게 꼭 여가부가 있어야 되냐. 모든 부처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가부 없애겠다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는 세상이 좀 좋아지면 발전적으로 해체할게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진미님이 한번 제대로 한번 쏴주시죠. 아니 뭐 여가부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지금 여성계 안에서도 지금의 여가부는 솔직히 좀 뭐랄까 계륵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없애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성평등과 관련된 부서라기보다 굉장히 그냥 허울만 이제 여성가족부라고 해놓고 사실은 여성과 또 가족 이렇게 이걸 또 두 개를 묶는다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그건 마치 고용노동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놓고 온갖 무슨 보육이라든지 이런 쪽 업무를 이쪽에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평등과 관련된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여혐주의자들의 어떤 표적이나 되는 참 이상한 어떤 계륵과 같은 상태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어떤 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부서로 만들 것이냐라든가 또는 뭐 안철수 캠프 같은 데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훨씬 더 격상시키는 걸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부총리 산하의 것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그 격상시키는 거기까지의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유승민이 지금 이렇게 그때 토론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거를 보면 나중에 뭐 이거는 뭐 발전적으로 뭐 해체시킨다 이런 식으로 부연을 붙였지만 실제 그 날의 발언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아주 아차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틀어 그거는 뭐 그냥 없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여성들도 뭐 가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에 어떤 내용보다 태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보고 있던 많은 이제 여성주의자들이 좀 분개를 한 것이고요. 굉장히 생각 없이 말했구나. 약간 좀 가짠타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게 좀 있었고 거기에다 사실은 이제 유승민이 얘기하는 것 중에 꽤 괜찮은 것들도 많아요. 아까 그 최저임금 얘기도 있지만 장애인 관련 해가지고 부양의무제 폐지 같은 거는 꽤 이런 걸 받네 하는 정도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고 탈핵 관련해서도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어 보였는데 어떤 그 핵 발전소의 어떤 단계적 감축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이쪽 게 하긴 뭐 진영을 초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성주의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를 작은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속아서 대통령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 결과. 저는 유승민 할아버지가 와도 이 새끼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남경필 전 믿지 않습니다. 내놓은 정책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1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집권 여당일 때 과반이 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이제 와서 유승민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뭐 신이 내려와서 너 1만 원 해라. 이렇게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유승민과 남경필 새누리당 아류들이 했던 말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봐야 안 됩니다. 쟤네들은 뼛속까지 자본주의, 뼛속까지 인기 영합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고 그들은 절대 머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나온 새끼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정치적 가문 등등을 이유로 정치를 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들의 호가오임한 목적이다. 그들이 과연 개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드시 소멸의 길을 밟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번 촛불의 민심이다. 우리 용어 통일합시다. 자꾸 입에 익은 새누리당과 자유당으로 하려 했다가 한국당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그냥 잔당으로 해. 잔당. 그러자. 자한당 해서 잔당. 어차피 없어질 당인데. 네, 잔당으로 합시다. 자한당 줄여서 잔당이에요. 잔당. 네. 유승민이 그래도 그쪽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거예요. 상대 비교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꼴통적인 마인드가 꽤나 남아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할 거라고 착각한 것처럼 유승민이 또 우리가 또 속냐? 네, 속지 말자.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민주정부의 유산 같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은 정말 공 많이 들이셨고요. 근데 그런 부처가 어떤 정권이 잡게 되면 아까 말한 신민이 말씀처럼 정말 수구꼴통스러운 부처가 돼버리고 노동부가 오히려 그 사용자 입장을 더 두둔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의 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고민도 해본 적 없다. 그런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다가 답을 내가 너무 쉽게 경박하게 했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그러겠죠. 우리들이 볼 때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구나. 지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적폐청산랑 뭔 관계야? 아니 그 박근혜 씨 예전에는요 이게 여성가족부가 아니었어요. 여성부였었어요. 여성부였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할 때 그럴 그렇죠.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고요. 아니 이게 여성부가 왜 필요해서 만들었겠냐고. 낭송부가 없는데 그만큼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대우가 취약하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없애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거기 있다니까. 유승민은 모병제 반대한데 왜 그러냐니까 모병제하면 다 가난한 애들만 군대를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일단 자기들의 기득권의 기준으로 밑에 있는 서민들을 분리하고 분석해버리는 방향으로 해서 한치도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병제는 뭐 또 딸로 얘기를 해볼 수는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어쨌건 유승민의 여가부 폐지 발언 논란, 폐지가 전혀 능사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국정원 폐지해야죠. 이런 논리라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사려 깊음, 배려 깊음 또는 깊은 사고, 대선 주자로서는 아직 깊이가 좀 덜 익은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거짓말하네 새끼.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야 됩니다. 그걸 머리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3년 안에 무슨 뭐 최저임금 10,000원? 그게 웃긴 이야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최저임금 자체는 3년쯤 지나면 10,000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6470이니까 그죠? 원래 총선 때 공약이 10,000원이었다고 생각하면 물론 갑자기 오르면 좀 기업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힘들 수도 있지만 3년쯤 지나서도 최저임금이 10,000원도 안 오르면 그게 그거는 지금 우리 촛불 혁명을 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거라. 알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조삼모사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중사고, 더블띵크와 개돼지들. 오늘은 텔레스크린의 기레기가 어떻게 개돼지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본다. 공영방송 KBS와 MBC는 이미 장악한 인사권으로 통제되고 있다. 2월 말 종편 인허가 심사를 앞두고 종편은 자동 길들여질 것이다. 계획대로 태극기 물결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제 조금만 더 풀면 된다. 한 명의 평균 5만 원, 10만 명. 동원해봐야 50억. 가짜 기사 신문을 100만 부 돌려봐야 10억밖에 안 든다. 기타 여론 조작 비용 합쳐서 모두 100억이 든다. 아깝다. 하지만 지금 그 돈이 문제랴. 3월 초 헌재 결정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노이즈 레벨을 극대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700억. 국정원이 감시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5천억. 그 밖에도 몇 조가 될지 알 수 없는 최순실 돈 창고가 깔려 있다. 그에 비하면 껌값이지. 우리 1년 이상 풀고도 표시조차 나지 않는 돈다발 창고가 수없이 많다. 그 돈이 다 너희 개돼지들이 모아준 것이라는 것도 모를 것이다. 태극기 집회를 20만까지 동원해보자.
경찰 추산 500만 명으로 발표하게 하자. 기레기들은 알아서 태극기 물결을 좀 더 자주 주민으로 텔레스크린을 펼쳐줄 것이다. 아직 10,000명도 안 나왔지만 촛불 집회와 비교해주고 있지 않은가? 동원의 배후를 문제 삼는 언론도 없다. 여론조사를 이용하자. 종편은 문재인을 선호하지 않으니 군소 후보를 띄워주는 것은 자동이다. 안희정이 조금 더 뜨겠지. 이제 여론조사를 가동하면 된다. 황교안 지지율을 한 20%로 만들어주면 기레기 패널들은 박근혜 지지자가 샤이 박근혜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30%가 넘는다고 썰을 풀겠지. 여기까지는 그네들의 생각이다. 그네들이 수십 년 동안 펼쳐온 전략이고 성공한 전략이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야권이다. 이미 관제 집회가 2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지방에서 오거나 유모차를 갖고 나오면 5만 원짜리 알바가 된다는 동원된 집회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언론은 그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도 문제 삼지 않는다. 검찰 역시 조사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면 조사 일정을 특검이 언론에 유포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이라는 유언 비어를 날포하는데도 당사자인 특검은 이건을 수사할 생각을 못한다. 대면 조사 날짜를 밝힌 기자를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것이지만 종편은 말초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최순실 일당들의 불화, 성적인 문제, 최순실의 심정 따위를 다룬다. 예를 들어 최순실의 감옥 생활을 얘기하면서 공황장애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조금은 있다느니 삼시세끼를 먹는다느니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숨긴다. 어느새 최순실을 청문하러 간 국회의원들을 에워싸고 필기구와 휴대폰을 압수하는 교도관들이 있었음을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버린다.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 일당들이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고 있을지 뻔하지 않은가. 이윽고 새누리 의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가세한다.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드디어 언론은 박근혜 지지 세력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세력이 촛불 진영과 대등해 나간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기레기들은 몰입애들의 지휘하에 동원된 알바들이 대부분인 알바 집회를 태극기 집회라고 불러준다. 자발적인 국민들의 집회인 것으로 치부한다. 실제로 순수하게 자신의 의견으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한 줌도 안 되건만 동원된 수천 명의 알바와 함께 묶어 마치 촛불과 대등한 수준의 박근혜 지지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 시점에서 진실과 조작된 진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이중사고가 작동한다. 야당조차도 박근혜 찬반 세력이 2대8이라고 한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는 것이다. 얼마 전 새누리가 180석으로 압승한다던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팟빵 언론조차 알바 집회가 맞지만 그래도 진짜 지지 세력도 많이 집결하고 있다고 이중으로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어가는 현상을 도와주게 된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부대까지 동원하고 개표 조작 의혹까지 있고 김용판이 선거 전날 댓글 사건 증거가 없었다고 거짓 발표까지 하여 겨우 몇 % 앞서 승리한 2012년 대선 결과를 승복한 것도 이중사고다.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선거의 결과로서 나타난 수치를 보고 박근혜 지지자가 문재인 지지자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 조작된 진실을 동시에 믿고 있는 것이다. 종북이니 좌파니 하는 단어가 오로지 권력자에게 거슬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수십 년간 목격하면서도 그 말을 듣는 자를 빨갱이와 연결시키는 사고 습관도 이중사고이다. 1984년에 뉴스피크와 텔레스크린은 이중사고를 만들어낸다. 그 현장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개돼지는 만들어지고 결국 개돼지는 말한다. 우리에겐 빅브라더가 필요하다고. 그게 편하니까. 그 김용판이 댓글 발표했던 거는요. 선거 전날은 아니죠. 사실 선거 전날 발표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다 알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 4일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사고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박근혜가 설사 그렇다고 한들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로 뽑았는데 끌어내리면 되겠느냐 하는 분들이 일정 정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현상적으로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게 하는 게 바로 태극기 들고 나오는 알바 집회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동네 미장원을 가건 회사에 가건 어디를 가건 박근혜 욕하고 있는데 나는 박근혜가 저렇게 탄핵까지 받아야 될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 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주는 게 그런 집회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읽으면 저는 일치하는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완전히 코너에 몰린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박근혜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는 거지. 이런 음모에 의해서 그들이 착착착 어떤 음모를 진행해서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과도하게 그들이 굉장한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바 돈 주고 뻔히 데리고 나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라고. 종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들이 막 모였으니까 탄핵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발악하는 모습을 그냥 즐기듯이 보고 있는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우리들의 정확한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봐주면 그 다음부터는 잔당이 되는 거죠. 봐주면. 네. 아니 그 탄핵 인용 전까지는 봐주는데 인용 후에도 나오면 그건 잔당들이에요. 내란 사범들. 그때는 잡아야죠. 일종의 역사적 아이러니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네. 바뀐 거를 네.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그 민주주의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는 사고에는 저는 완전 동감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일하면서 일제에 부역했다 하면 그 사람들을 씨를 말린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중으로 있으면서 국민으로서 동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박근혜에 대한 애정이든 맹목적인 충성이든 간에 그들의 시각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는 인정은 해줘요. 인정은 해주는데 박근혜가 탄핵이 됐고 탄핵이 인용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낼 때 법위반과 헌정질서 의무 위반, 생명에 대한 존중, 국민의 생명을 안위를 돌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인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건 뭐냐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때 딱 빌미가 그거였어요. 민주주의, 헌정질서 위반. 그렇다면 인용이 끝나고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알바로 동원돼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란 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헌정 질서를 위반한 그런 인간에 대해서 동조하고 지지하는 시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헌법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해야죠. 이게 또 다른 그 헌법 조항을 보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과 또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 또 한편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그들은 비민주적이고 우리는 민주적이다 이렇게만 갖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히려 정권이 바뀌었을 때요. 그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까 말한 그 내란 그런 혐의로 그런 사람들을 잡아넣게 되면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이런 측면 사실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를 원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인고의 세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리 배알이 꼴려도 돈 주고 나와서 하는 것들에 대한 수수성은 좀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그들이 박근혜 탄핵 기각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처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 촛불 시민들 저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스스로 무장을 하고 각오를 갖고 흉기를 쥐고 습격을 해온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은 경찰이 지켜주지 않고 방조한다고 든다고 치면 우리가 자경단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방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들이 하는 폭행이나 폭력행위가 뻔히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럼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또 뭐 어떻게 우리는 그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알아서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요.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빨리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문제는 이제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문제의 주제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민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문재인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그렇죠. 그쪽이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 문재인 테러를 위한 특공대 모집 예. 그런 첩보라는 거잖아요. 네. 테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심각한 총칼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백색 테러라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뭐 계란과 밀가루를 범벅 씌운다라든지 이게 이런 게 있어.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새끼들이 다 했냐고 분노하겠지만요. 반대로 말하면은 저들이 봤을 때 저게 괴수한테 막 밀가루나 계란 같은 걸 뒤집어 씌웠을 때 느끼는 통쾌한 복수심 같은 것들이 발동하면요. 움츠리고 있던 그 샤이 보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엔 악이잖아요. 그 악에 대해서 응징을 했다. 자, 우리도 이제 숨어있지 말고 일어나자.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크 기사라는 게 가짜 기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라도 전주에서 제가 직접 음성을 제보받았는데요. 조작된 사건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잘못이 없고 최순실 친구 하나 잘못 사게 가지고 대통령을 직을 내놓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저것들이 북한과 내통하면서 박근혜의 애국적인 시민을 내려고 하고 영웅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모략한다. 이렇게 내부적인 소통이 오고 가서 이게 결국은 어떤 현상이 그들한테 벌어지고 있냐면 집단 극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테러를 해도 정당화되게끔 이미 의식화가 되어 있다. 난 이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지금 그들의 수준은 조금만 한 번만 불을 누가 질러주면 박근혜가 질러주든 누군가가 질러주면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테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 이거는 현장에서 박사모들하고 몸을 맞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경찰이고 뭐 무조건 때립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3월 1일 이전 좌우로 해서 박근혜가 메시지를 남기거나 또는 여기에 대리인단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거나 또는 이들을 지금 리드하고 있다는 김진태나 이런 아이들이 몇 마디 던지면 실제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긴급 24시간 근접 경호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접 경호 집에까지 24시간 서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서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서 있고 이러면서 같이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은 지금 근접 경호까지 지금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됐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막상 그들하고 광장에서 맞부딪혀 있는 네,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지금은 문재인 겨냥한 테러 첩보가 입수됐다.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썰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라든지 태극기 들고 나오는 집회, 그 집회에서도 거의 뭐 발악에 가까운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냐면은 저는 그때 시절에 살지도 않았지만 제 2군가국 시절에 뭐 장면, 뭐 신익희 이런 분들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이승만과 대결하려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석연치 않게 느끼는 측면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첩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경 쓰일 문제라는 게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요 대선 1위 대세론 후보가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참씨 엄청난 이거 혼란이다. 무슨 나라 자체가 아마 어마어마해진 상황이 될 거예요. 구한말도 아니고 진짜 그런 류의 어떤 시도를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멸종을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박사모나 소위 탄기국 집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소수 의견이라고 보고 또는 일부가 우리가 품어야 할 아픈 상처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몇 개월 탄핵 직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탄핵 직전에 누가 움직였냐면요. 다른 탄기국도 없었고요. 다른 단체도 없었어요. 오로지 반대하는 단체가 엄마부대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엄마부대가 최초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고요. 그분들은 겨우 돼봐야 7, 8명 수준이었습니다. 주옥순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러다가 박사모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국민의당의 전주의 정치인들이 특별법이 기간 연장을 문재인이 반대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런데 이거를 택시 기사들이 나불거리고 다녀요. 그러면 전주에서는요. 문재인이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특별법 기간을 연장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긴 얘기 하고 있네. 문재인이 왜 그걸 반대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자꾸 들으면 맞아요. 전주에서는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재인이 저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탄기국 집회를 가면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저 북한 세력, 종북 세력들이 날조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위 사실의 근원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공대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특공대를 모집했으면 예전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들만의 세계에서 외부에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보가 공유되면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집단 극화 현상에서 오히려 자기가 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1인 시위 자리마저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서로 내가 더 박근혜에 충성할 거야라고 충성 경쟁이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지금 사실은 밀가루 던지거나 계란 던진 거 상상을 전 넘어서 이미 더 이상의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그거는 모르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미지화 시키긴 좋아요. 그렇죠. 밀가루 먹고 계란 먹고 하는 게. 옛날 촛불 집회를 했던 노선 그 다음에 탄기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제가 집회를 갔을 때는 이 집회가 커지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헌재 앞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탄기국 아이들이 1인 시위를 하는데 그 옆에 주옥순의 엄마 부대가 1인 시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10m가 안 되니까 떨어지세요 하니까 자기들 둘이 싸웠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내부에서도 뭔가 충성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누구한테 내가 더 박근혜 탄핵 기각을 위해서 투쟁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구차하게 하냐면 3개월 전에 박사모 집회와 지금 오늘 현재의 탄기국의 집회의 발언들을 보면 쭉 테러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 집회에 참여해서 선동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동이 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 넘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헌재 앞에 그 다음에 벙커 넘버원 앞에 국회 앞에 그 다음에 특검 사무실 앞에까지 대규모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발언을 보면 3개월 전과 지금은 한 200배 정도 굉장히 전투적이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박근혜가 계속 고집을 피고 있고 그다음에 JTBC 태블릿 PC가 조작된 PC라고 저희들이 거짓말을 선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모두 다 야권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